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내용은 미국 내전 시즌2 얘기의 다음 편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번 영상의 제목은 미국 내전 시즌2는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가 됩니다. 먼저 2024년 현재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나길 원하는 사람은 위험할 정도로 순진하거나 정신이 나갔거나 미국의 적들 중 하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전 유형의 분쟁이 일어난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헐리우드 덕분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는 얼마 안 되는 규모의 애국자라고 불리든지 자유투사라고 불리든지 반란군이라고 부르든지 또는 일반 대중에 의해 반란이 시작되어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식 뻔한 스토리에 바꿔서 얘기하면 반란에 필요한 건 그저 권총이나 돌격소총, 활, 화염병 몇 개뿐이며 결말은 데스스타를 터뜨리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헐리우드식 레파토리는 반란이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헐리우드식 레파토리 자체는 그대로 거의 역사 밥 말아먹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혁명에는 무기와 돈, 군인, 대중의 지지, 그리고 싸울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생명이 위태롭지 않은 상태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가거나 불필요하게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안녕과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흔히 말해 먹고 사는 점을 끝장낼 정도로 화를 내거나 헌신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반란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기존 시스템의 강력한 반대 또는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미국의 경우 지역 보안관부터 시작해서 시경찰, 주경찰, 주방위군, FBI를 포함해 다양한 연방기관들이 있으며 이들이 가진 무기 및 장비 그리고 인력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덕분에 위기 상황 발생 시 이들 조직들은 시스템을 사수하도록 준비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잘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헐리우드식 레파토리, 즉 20명에서 100여 명 규모의 무장 봉기는 바로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종류의 무장 봉기가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마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미국 얘기니까 미국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한국 사람 중에는 1791년에 시작해 1794년까지 이어진 위스키 반란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우짜는 생각합니다. 위스키 반란은 1791년 의회가 위스키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당시 위스키를 돈처럼 사용했던 서부 펜실베니아 주민들이 해당 세금 납부를 거절하고 연방에서 탈퇴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산발적인 폭력 및 저항 행위를 벌인 걸 말하는데요. 위스키 반란으로 시작된 사회 불안은 1794년에 최고조에 달했으며 당시 600여 명의 무장 시민들이 연방 보안관들까지 포로로 잡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방 보안관들까지 잡히는 일이 발생하자 미국 연방정부는 질서 회복을 위해 조지 워싱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지 워싱턴이 맞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지휘하는 1만 3천 명의 군대를 파견했고 군대를 본 반군, 그러니까 무장 시민들이 되겠죠. 군대를 본 반군들은 단 한 번의 총도 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존 브라운의 급습 또는 기습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존 브라운의 급습은 1859년 노예제도 폐지론자인 존 브라운과 그의 무장 추종자들이 버지니아주 하퍼스 페리에 있는 연방무기고 또는 연방조병창을 점령한 후 노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존 브라운과 그의 추종자들은 로버트 리 대령이 지휘하는 미 해병대와 맞섰으며 총격전 과정에서 반군 10명이 사망했고
전투가 끝난 후 재판을 통해 7명이 추가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참고로 위스키 반란가 존 브라운의 급습에 나오는 조지 워싱턴과 로버트 리 장군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즉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고 남부군 총사령관을 맡았던 로버트 리 장군입니다. 혹시나 웨더 언더그라운드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가요? 물론 웨더란 이름이 나왔다 해서 날씨 정보 서비스는 아닙니다. 웨더 언더그라운드라는 이름은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을 통해 급진화된 백인 학생들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마르크스주의 반전 무장 단체를 지칭하는데요. 약 400명 규모였던 웨더맨들은 1969년부터 1973년 사이 연방 및 주, 스테이트 시설들을 목표로 벌어진 수많은 폭탄 사고 또는 폭탄 테러에 연루되어 있으며 결국에는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이 체포되어 감옥에 갔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는 소소해서 또는 한국 사람들이 몰라서 말씀드려도 체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땅에서 벌어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군사적 갈등, 즉 미국인들이 가족과 가족끼리 싸우고 형제와 형제끼리 싸운 누구나 알고 있는 이벤트, 미국 독립혁명과 남북전쟁, 다른 말로 하면 미국 내전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남북전쟁이라는데, 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미국 혁명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과세와 개인의 권리를 놓고 싸웠는데 반해서 미국 내전은, 그러니까 남북전쟁 말씀드리죠. 미국 내전은 노예제도와 주의 권리를 놓고 싸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스테이트가 되겠죠. 먼저 미국 혁명 또는 미국 독립혁명을 촉발한 전투는 영국군과 매사추세츠 민병대 간 전투였습니다. 이것도 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민병대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주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18세기 당시 민병대는 오늘날 미국의 주방위군처럼 합법적인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하여간 본론으로 돌아가서 1775년 4월 19일 영국 점령군 700여 명이 보스턴에 파견되어 렉싱턴과 콩코드에 보관된 군수품을 탈취 및 파괴하려고 했는데요. 아침 이른 시간에 영국군이 오고 있다는 경고를 받은 민병대는 군수품을 옮기고 개별 부대가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렉싱턴에서는 지역 민병대 77명이 영국군 400명과 맞섰는데요. 민병대는 딱 봐도 자신들이 수적으로 열세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민병대 측에서 발포를 하자 영국군 역시 대응으로 발포를 했고 이어서 돌격까지 하자 겁먹은 민병대가 해산, 포장을 해서 해산인데 실제로는 도망이라 봐야겠죠. 겁먹은 민병대가 해산하려는 과정에서 민병대원 8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하게 됩니다. 참고로 웃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렉싱턴 건의 경우 콩코드 전투가 없었다면 그저 불행한 사건으로 기록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렉싱턴에서 민병대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퇴한 가운데 콩코드의 노스 브리지에서는 민병대 400명과 영국군 100명이 대결을 벌였는데요. 양측이 다리를 통제하기 위해 기동하는 동안 당황한 영국군 병사가 먼저 총을 발사했고 장교들이 사격 통제에 나서기 전에 또 다른 영국군 병사가 또 총을 쏘게 됩니다. 그러자 정당 방위 차원에서 민병대도 똑같이 발포를 하게 되면서 양측에서 여러 명이 사망하고 더 많은 숫자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세를 알고 있던 영국군이 후퇴를 하려고 하고 다른 민병대가 도착하면서 일단 콩코드에서의 상황도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보스턴까지 퍼지면서 민병대와 영국군 사이의 총격전이 확대되게 됩니다. 즉, 단 하루 만에 상황이 불안한 평화에서
무장 반란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1776년에 다른 식민지들이 마침내 미국 혁명 또는 미국 독립혁명 쪽을 선택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독립혁명 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게 우리식으로 더 편하게 들리겠죠.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어서 1860년에 미국이 노예제도로 인해 분열되었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데요. 노예제도를 지지한 링컨이 제1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북 7개 주 슬레이브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노예주가 연방 탈퇴를 결정했으며 남부 주들은 자신들의 관할권 내에 있는 요새, 조선소 등등 모든 연방 시설을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섬터 요새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링컨이 섬터 요새를 넘겨주지 않자 1861년 4월 12일 사우스캐롤라이나 미병대가 섬터 요새에 포격을 가했고, 포격이 있은 후 이틀 뒤 섬터 요새를 방어하던 소규모 연방부대가 항복을 했습니다. 섬터 요새가 항복했다는 보고를 받은 링컨은 링컨의 관점에서는 반군이 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관점에서는 민병대가 되는, 그러니까 합쳐서 민병대를 하죠. 링컨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민병대와 싸우기 위해 자원병을 모집했는데 그 시점, 자원병을 모집하는 시점에서부터 남은 나머지 8개 남부 노예주들이 연방에서 탈퇴하거나 연방에서 남아있거나 둘 중 하나를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주들이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 결정했기 때문에 총선과 함께 유명한 남북전쟁 또는 미국 내전 시즌 1이 1861년 4월 12일에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여러 사례들을 얘기했는데요. 위에서 얘기한 것들에서 어떤 패턴이 발견되지 않는가요? 먼저 독립과 영국 왕에 대한 복종, 노예제도와 자유와 같이 중요한 문제들은 미국을 분열시킨 후 그 다음 순서에서는 각각의 편, 사이드가 선택되기 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군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직전에 각각의 편이 선택된다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혁명 또는 미국 독립혁명과 남북전쟁 또는 미국 내전 시즌 1 모두 무장한 급진주의자 집단이 아닌 각각의 주, 스테이트가 가진 군사 조직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또 다른 동일한 패턴도 보입니다. 2024년 현재로 돌아와 우짜가 보기에 미국인들은 미국 역사에서 목격된 비슷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정치는 미국을 분열시켰으며 미국 밖에 있는 외부인들이 언론들을 통해 듣는 것과 달리 미국 내 핵심 쟁점은 무제한 불법 이민입니다. 2024년 현재 무제한 불법 이민을 원하는 미국인은 거의 없으며 지난 대선 때 바이든에게 투표한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무제한 불법 이민이 횡행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아마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우짜는 봅니다. 덕분에 항상 그랬듯이 미국 밖에, 그러니까 미국의 국경 밖에 있는 상황에 관심이 아예 없는 대부분의 미국인들, 그러니까 국제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아예 없지요. 미국인들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저 그런 지들끼리의 쌈박질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별다른 감흥을 못 느꼈던 것과 달리 무제한 불법 이민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재정적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는 미국인들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추정컨대 바이든의 백악관은 국경 개방 정책을 통해 누군가 또는 누구든 무제한 불법 이민이라는 광기를 막기 위해 총을 집어댈 것이라고 얄팍한 계산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 바이든의 국경 개방 정책에 열받아서 총을 들면 그것을 이유로 바이든은 계엄령을 발동하거나 공격용 무기 또는 권총 보유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로 대표되는 미국 좌파, 우짜 개인적으로 미국의 이데올로기 기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바이든 행정부로 대표되는 미국 좌파들이 상상하는 미국 내 우익 극단주의 무리들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답지 않게 행정 처리를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어떤 거에서 무제한 이민에서 불법 이민에서 행정 처리를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무제한 불법 이민 문제를 미국이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모두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주 정부, 즉 텍사스 주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에 벌어진 바이든 행정부와 텍사스 간 맞대결에서 과거에 목격된 패턴이 똑같이 확인된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여담입니다만 2024년 7월 현재는 잠복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바이든과 텍사스 간의 무제한 불법 이민 문제 말이죠. 하지만 만약 민주당이 무제한 불법 이민을 계속 받고 싶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 주 방위군을 그냥 연방군, 흔히 말하는 미군이죠. 연방군으로 바꿔서 해당 주 방위군의 통제권을 확보한 후 텍사스 주 방위군이었던 친구들을 집에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시나리오에서 텍사스가 바이든의 결정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든은 텍사스 주 방위군을 무장 해제하기 위해 연방군으로 하여금 공격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미국 국내 문제에 군대, 즉 연방군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일까요? 크게 봐서 세 가지 벌써 질문이 생깁니다. 마무리해보면 미국 역사는 미국이 분열되고 주 정부들이 개입해야 한다고 믿을 때 내전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미국 돌아가는 모습은 과거에 목격했던 그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짜가 이번 주간에 계획한 미국 내전 시즌2 관련 얘기를 갖다가 마무리해봅니다. 추가로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생각나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시간 되시죠.